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안경과 렌즈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 가졌을 시력 교정술. 그런데 혹시 수술 과정이 많이 복잡하진 않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통증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되셨죠?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안과 전문의 문준영 선생님과 함께 시력 교정술의 종류 중 하나인 스마일 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인 스마일 수술, 어떤 방식의 시력 교정 수술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일 수술은 스몰 인시전 렌티큘 익스트랙션의 약자로 그대로 직역하면 작은 절개창을 통해 렌티큘이라는 각막 실질 조각을 추출해내는 방식의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 수술은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여 시력을 호전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스마일 수술은 펨토초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하여 근시와 난시를 교정합니다. 흔히 스마일 수술을 스마일 라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라섹 수술, 라식 수술이라고 하듯이 정확한 명칭은 스마일 라식이 아니라 스마일 수술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네, 근시와 난시를 교정해서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근시와 난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많이 들어본 용어지만 근시와 난시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근시란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근시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난시는 근거리 원거리 상관없이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시와 난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80% 이상에서 난시가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근시와 난시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일 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력 교정 수술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된 게 라식 수술이잖아요. 이 라식 수술과 스마일 수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 두 수술법 모두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지만 깎는 방법이 다른데요. 기존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젖힌 후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 방법이며 스마일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펨토초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하여 작은 절개창을 통해 깎아낸 각막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다른 방식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개량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기존 라식 수술의 경우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20mm 이상을 절개해야 했다면 스마일 수술은 2mm 정도만 절개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절개량이 많을 경우에 눈에 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나요? 절개량이 많으면 각막 지각신경의 손상이 그만큼 많아지는데요. 각막 지각신경은 건조함을 인지하여 눈물을 분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신경이 손상되면 건조함을 인지하지 못해 눈물 분비량이 줄고 결과적으로 안구건조증과 빛번짐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라식 수술은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외상에도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일 수술은 라식 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절개량이 2mm 이하로 매우 적기 때문에 각막 지각신경의 손상 또한 적습니다. 각막 지각신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 후 안구건조증과 빛번짐이 적습니다. 또한 최소 절개로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기존의 라식, 라섹에 비해 현저히 짧은데요. 수술 후 하루 이틀 이내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외부 충격에도 안전합니다. 네, 스마일 수술은 회복 기간이 라식 수술뿐만 아니라 라섹 수술에 비해서도 현저히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라섹 수술은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섹 수술은 각막 위쪽의 상피 부분을 얇게 벗겨낸 후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벗겨냈던 각막 상피가 재생되기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한 시력 교정이 나오기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식 수술과 비교한다면 라섹 수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눈의 충격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눈의 중요성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만큼 꼼꼼한 상담 그리고 철저한 검진, 신중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시력 교정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수술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고민 없이 싼 가격이나 최신 장비, 좋은 내용만을 보여주는 광고를 보고 수술을 받은 후 생각보다 불편감이 많아서 실망하거나 드물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술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생길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안과적인 검진을 통해 눈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눈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환자는 스마일 수술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기존의 라식 라섹이 가능한 분들은 대부분 스마일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스마일 수술도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이 너무 얇거나 근시 난시 도수가 높아서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근시가 아니고 눈의 기능이 떨어져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는 원시인 경우에도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추각막, 각막 확장증, 아벨리노 각막 이형장증과 같은 각막 질환이 있는 경우나 외상이나 안질환으로 인해 심한 각막이 혼탁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네, 문준영 선생님과 함께 스마일 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퀴즈를 통해 스마일 수술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문제를 OX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딱 한 번만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민이 조금 되는데요. 어느 수술이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네, 답은 X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은 각막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여유가 있다면 재수술도 가능합니다. 재수술은 2회 이상도 가능하며 보통 재수술은 라섹 수술로 진행되게 됩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등 시력 교정 수술은 완벽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족 교정이나 과교정이 있을 수 있으며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퇴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각막 두께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맞히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각막이 얇아져서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렌즈를 오래 착용했다면 각막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시력 교정 수술 불가능하다. O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답일까요? 아쉽지만 답은 X입니다. 각막 두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렌즈를 오래 착용한다고 해서 얇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 렌즈나 컬러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각막 주변부에 신생혈관이나 미세혼탁이 생기며 합병증으로 각막염을 앓아서 중심부의 각막에 혼탁이 있는 경우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마일 수술은 검사를 받은 당일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당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김문정 아나운서의 생각대로 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거나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환자와 또 병원의 상황에 따라 당일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뭐 통증이 심한 건 아닌지, 혹은 수술 중에 뭐 눈을 움직이거나 감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수술 시간은 5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소독 등 준비하는 시간을 합치면 1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수술 중에는 저만 마취약으로 마취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지만 잡거나 당기는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수술은 눈을 음압으로 고정시켜 놓고 레이저 절삭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하게 감거나 너무 세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스마일 수술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수술 전이나 수술 당일 혹은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 말씀해 주신다면요? 먼저 수술 전에는 수술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 하드 렌즈는 2주 이상, 소프트 렌즈는 1주 이상 착용을 중단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안경은 착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수술 전 눈곱이나 충혈 등 안구 불편감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수술 시기를 미뤄야 합니다.
수술 당일에는 화장을 하지 마시고 수술 직후 안통과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하고 수술이 끝나면 당일은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다음 날부터 세안, 기초화장,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고 보통 일주 후부터는 눈화장과 대부분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사우나, 대중목욕탕, 염색, 펌어, 음주, 흡연 등은 1개월 후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수술 직후에는 안약 점안을 안내에 따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심한 운동이나 물구나무 서기, 엎드려 자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거리 작업, 즉 스마트폰, 컴퓨터, 독서 등을 과도하게 하지 말고 부득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먼 산을 보면서 쉬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 속에는 근육이 있는데요.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때 먼 산을 보면 근육이 풀어지게 되어 눈피로를 줄이고 수술 후 다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퇴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인공눈물 점안 등을 통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더 환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스마일 수술. 혹시 아직도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눈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